실행이 답이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고 겸손한 마음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성공하세요. 축복합니다. 생각을 성과로 이끄는 성공운동력 20 실행답이다. 이민규 지음 더난출판. 초판 1세 발행 2011년 2월 11일, 초판 5세 발행 2011년 4월 2일. 시은이 이인규, 편엔이 신경렬, 편엔곧 더난출판. 지금 여기서 행하는 이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프롤로그,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지렛대를 찾아보자. 내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달라. 지구라도 들어 보이겠다. 아르키메데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예상외로 큰일을 해낸 친구 소식을 듣고 이렇게 자문할 때도 있다. 아니, 그 친구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에겐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작은 차이가 있다. 남들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천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만으로 헬렌 켈러나 테레사 수녀가 그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아이디어만으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최고의 CEO가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들의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남달라서가 아니다. 그들의 실천 때문이다. 99%의 평범한 사람들 역시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반면 1%의 특별한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번에는 꼭 5등 안에 들 거야. 더 이상 다투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야지. 성공해서 남다른 삶을 살고 싶어. 이처럼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서도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과 잘하는 학생,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실행력에서 나온다. 원하는 것이 달라서가 아니다. 실행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던 영재 중에는 어른이 되고 나서 평범한 범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재테크 공부는 많이 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부지기수다. 교육력은 뛰어난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 역시 널려있다. 그들에겐 딱 하나가 부족하다. 역시 실행력이다. 왜 비슷한 능력을 갖고 같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까? 성과는 역량과 실행력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력이며 역량이란 재능, 지식,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조직의 기억력, 혁신 전략 등을 포함한다. 그래서 재능이나 지식, 아이디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행력이 0점이라면 성과 역시 제로가 된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실행력도 스킬이다. 성과는 역량 곱하기 실행력. 역량이란 재능, 지식, 창조적인 아이디어. 성과는 역량 곱하기
곱하기 실행력. 우리는 매일 새로운 결심을 한다. 아침 운동을 시작해야지, 나쁜 버릇을 고쳐야지와 같은 생활 속의 작은 결심에서부터 10년 후에는 CEO가 될 거야. 같은 큰 결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심을 반복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되고 만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자책한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실행력은 곧 의지력이며, 의지력은 타고나는 자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결심을 작심삼일로 중도 포기하고 난 후 스스로 의지박약자라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다. 실행력은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실행력이 부족한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왜 운전을 하지 못할까? 배우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우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 다행인 것은 실행력도 피아노 연주나 운전처럼 일종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행력이 부족하면 일종의 기술. 그러니까 실행력이 부족하면 실전 노하우를 공부하고 연습하면 된다. 평소에 나는 늘 어린 자연 법칙에 따라 저주를 받아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특질이 선천적으로 유지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37살이 끝나던 어느 봄날 산책을 하던 중 이웃 남자가 풀 깎는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경외감을 갖고 그와 인사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웃은 내 이 말이 끝나자마자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는 것이다. 그건 시간 들여 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도시처럼 명백명쾌한 그 대답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산보를 계속했다. 그건 시간을 들여 해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스캇백 아직도 가야 할 길 중에서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남다른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것이 명확하고 생각을 행동으로 쉽게 옮기게 해주는 시리트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초마다 반복되는 작심삼일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아이들에게 실천력을 키워주고 싶은가? 직원들에게 실행력을 높여주고 싶은가? 실천력을 키워주고 싶은가? 직원들에게 실행력을 높여주고 싶은가? 그렇다면 스스로
의지 파격자라고 자책하지 말자. 인내심이 없다며 아이들을 지나치게 야단치지 말자.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직원들을 너무 다그치지 말자. 대신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천 노하우를 살펴보자. 그리고 그들에게 지렛대를 건네주면서 사용법을 알려주자.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결심을 하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생각만 하고 우리가 시도했다. 그만둔 것을 그들은 계속했기 때문이다. 실행력은 결심, 실천, 유지라는 3단계를 포함하여 탁월한 실천가가 되려면 이 3단계에 적용되는 효과적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생각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결심, 실천, 유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각각의 주제에서는 먼저 실천과 관련된 문제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을 방해하는 심리학적인 문제를 분석한 다음 독자들과 함께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모든 제조의 말미에는 독자들이 책을 읽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모든 주제의 책에는 독자들이 책을 읽고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스텝, 띵크, 액션 코너를 마련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남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에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실행력이야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다. 질문하는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선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책을 읽기로 했다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읽기를 부탁한다. 적극적인 자세로 읽으려면 저자가 써놓은 내용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간간히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 나는 왜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가? 이 책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인간관계나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답을 찾게 되고 남다른 질문을 해야 남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은 언제나 답보다 중요하다. 질문한 자는 답을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책을 읽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까지의 독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만약 지금껏 독자의 입장에서 책을 읽어왔다면 이 책은 자신이 책을 쓰는 저자라고 상상하면서 읽어보자. 늘 학습지 입장에서 책을 읽어왔다면
이번에는 교육지, 학습지의 입장에서 책을 읽어왔다면 이번에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관점이 바뀌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면 얻는 것도 달라진다. 책을 읽을 때 나무책을 빌려볼 때처럼 깨끗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펜을 들고 읽어줬으면 좋겠다. 새겨들은 내용에 눈에 띄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두거나 윗줄을 쭉 그어놓자. 인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별표나 느낌표 같은 온갖 부호들을 동원해 느낌의 강도를 확실하게 남겨두자. 쉽게 익히지 않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는 의문부호 등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자. 만약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X표를 짝짝 붙고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아내 여백에 적어두자. 그렇게 하면 남이 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 저자로서 자신이 쓴 책을 읽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실천에 관한 이론서가 아니다. 따라 차례에 따라 순서대로 읽어줬지만 끝에서부터 읽어도 좋고 눈길 닿은 대로 아무 데서나 읽어도 좋다. 한번 쭉 다 읽어버리는 것도 좋지만 시간 날 때마다 한 주제씩 읽는 것도 좋다. 단지 어떤 경우에 간간히 읽기를 멈추고 자신이 남긴 흔적을 중심으로 그동안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훑어보자. 주제마다 그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찾아내자. 그리고 그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실천에 옮겨보자. 실행은 자기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원하는 것을 언제 얻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다. 학자 여러분 모두가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이곳에서 원하는 그곳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1년을 시작하며 먼내골에서 이민수 잘해 프롤로그 의지력을 탓하지 말고 지렛대를 찾아보자. 1장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로드맵을 그려보라. 지름길이 보인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절로 나타난다. 역산 스케줄링을 시도하라. 할 일이 명확해진다. 대비책을 만들어 두라. 돌발 상황이 두렵지 않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절박한 이유를 찾아내라. 그 누구도 못 말린다. 2장 실천 즉시 행동으로 옮겨라. 당장 실천하라. 제일 적당한 때는 지금이다. 작게 시작하라. 크게 이루게 된다. 시선을 설정하라. 미루는 일이 없어진다. 실험이라 생각하라. 도전이 즐거워진다. 진실을 담아 요청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관찰하고 기록하라. 저절로 달라진다. 쉬운 일에 빠지지 말라.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 3장 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더 넓게 규정하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노라고 말해보라. 예스가 쉬워진다. 퇴로를 차단하라. 딴 생각을 할 수 없다. 열심히만 살지 말라. 부자 가치를 따져보라.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말라. 결국 이루게 된다. 한 발 더 나아가라. 그 한 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 시행력을 가르쳐라. 실천이 쉬워진다.
에필로그. 잊고 느끼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성공의 첫 단계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결심, 목적지를 확실히 정하라. 로드맵을 그려보라. 지름길이 보인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다. 로버트 W. 올슨. 어떤 강의에서 세계적인 자기개발 컨설턴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성공 비결을 묻는 세일즈맨을 외제차 대리점이 데리고 가서 최고급차 옆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찍어주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매일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차의 주인이 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성공 사례 발표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비전을 갖고 날마다 제가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그려봐도 도무지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판매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40대 세일즈맨.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면 상상하면 무조건 현실이 된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상상하면 꿈이 현실로 바뀐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자기개발 서적에서 주장하는 단골 메뉴이자 이 분야의 강사들이 망고불변의 법칙처럼 입에 침을 튀기면서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에겐 미안한 일이지만 한 가지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 간절히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만 해도 꿈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그 긍정적인 자기체면은 실제로는 생각보다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목표 달성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심리학자 리언 펌은 한 집단의 대학생들에게 중간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장면을 매일 생생하게 상상하라고 하고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는 대조 집단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예상과는 달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상상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보다 오히려 공부 시간도 적고 성적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거나 생생하게 상상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고 착각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실패한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데니엘 카나운 교수는 그 이유는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게 되며 결과적으로 계획 오류 빠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가브리에르 웨팅겐 교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음식에 대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집단, 긍정적으로 상상과 그렇지 않는 집단, 부정적 상상을 비교했다. 이들은 1년 동안 추적한 결과 뜻밖의 해도 부정적으로 상상한 집단이 부정적으로 비해 체중을 1년 동안 추적한 결과 뜻밖에도 부정적으로 상상했던 집단이 긍정적 상상한 집단에 비해 체중을 평균 12kg이나 더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팅겐은 또 어떤 연구로 2년 동안 대학생들을 추적해보니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일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상상했던 학생들이 그렇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취업률이 더 낮고 부수도 더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낙천적인 생각은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낙관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밋빛 미래를 상상만 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쉽게 좌절할 수 있고 상상 속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의기양양하던 친구와 엄살떠는 친구를 비해 어째서 성적이 더 나빴는지, 비즈니스나 인간관계에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들이 의외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은지 이해할 수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상상 속에 빠져들어 오히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된다. 이 성향만 고집하다 좋은 인연을 모두 떠나보내는 사람.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장밋빛 환상으로 가산을 날린 사업가. 대박 꿈에 빠져 폐가 망신한 도박꾼들도 많다. 심지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상상에 도전하게 되어 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있다. 그들 모두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했다. 간절히 원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꿈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고 플랜 B를 마련하자. 긍정적 자기 체면이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긍정적 자기 체면이 설득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희망을 준다. 꿈이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방법은 알지만 대가를 치르기 싫은 사람들에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는 말보다 달콤한 말은 없다. 둘째, 위안을 준다. 원하는 것을 이룬 상태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위안이 있고 미소 짓게 된다. 셋째, 용기를 준다. 간절히 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해서 꿈을 이룬 사례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동안 엄둘내지 못했던 일에도 도전하고 싶은 용기가 난다. 장밋빛 미래를 떠올리면 자기 체면을 걸리면 기분이 좋아질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것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맞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할 수도 없고 시도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상상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성공으로 가는 경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장애물을 예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간절히 원하는 꿈을 이루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했더니 현실로 일어났다고 말하는 소수의 성공 사례를 잘 관찰해보라. 그들에겐 한 가지 더 있다. 그들은 목표 달성으로 연결된 그들만의 루트를 찾아냈다. 이 루트를 찾아내는 작업을 경로 탐색이라고 목표 달성 과정에서 해야 할 일과 겪게 될 장애물을 및 그에 대한 대비책을 여기에 포함된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과정지향적 시각화라고 한다. 인생의 성패 목표 달성만 장면으로 상상하는 결과지향적 시각과 장밋빛 환상보다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작용한다. 경로 탐색.
이 루트를 찾아내는 경로 탐색, 그리고 장애물 및 그에 대한 대비책을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을 과정지향적 시각화라고 한다. 그리고 인생의 성패는 목표를 달성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장면을 상상하는 결과 지향적 시각화, 장밋빛 환상보다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가 훨씬 더 장밋빛 환상보다 목표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는지 훨씬 더 중요한 작용을 한다. 심리학자 찰스 리처드 스나이더는 대학생, 운동선수,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실험과 조사 연구를 통해 성취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를 실천하는 성향이 더 강한 것을 실천한다. 성취 수준을 높은 사람일수록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 확인했다. 성공에 이르는 경로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그들은 목표량을 위한 남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목표 수준을 더 높게 잡는다. 둘째, 한 가지 방법으로 실패하면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셋째, 목표에 따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달성 방법을 찾아낸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하다. 바로 시발동기와 유지동기이다. 시발동기는 목표를 달성한 상태를 상상하는 결과 지향적 시각화로 만들어지고, 유지동기는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 루트 과정, 지향적 시각화를 찾아내지 못하면 시발동기가 아무리 강해도 실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결심을 끝까지 유지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낙관적인 태도뿐 아니라 비관적인 태도도 반드시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뭐든 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안이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성공으로 연결된 경로를 찾아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며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대비책을 세워라. 연결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을 예상하여 대비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낙관적인 사고와 비관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양면적 사고라고 한다. 데이트 신청, 금연, 다이어트, 세일즈 등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얻고 싶다고 하면 양면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양면적 사고를 기르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원하는 상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거기에 얻게 될 이득을 최대한 찾아낸다. 거기서 얻게 될 이득을 최대한 찾아낸다. 둘째,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겪게 될 난관이나 돌발상태를 예상한다. 셋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한다.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고 이득을 최대한 많이 찾아낸다. 둘째, 목표 달성을 겪게 될 난관이나 돌발 상태를 예상하고, 셋째는 문제 효과를 일어나는 대비책을 한다. 원하는 상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원하는 상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거기서 얻게 될 이득을 최대한 찾아낸다. 앞서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고 로드맵을 그려보자. 세계 최고 부자 빌 게이츠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 워런 버핏 역시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똑같이 말했다. 부자가 되는 비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벤치마킹이다. 빌 게이츠는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렇죠. 워런 버핏 역시 부자 되는 비결에 대해서 똑같이 말했다. 부자가 되는 비결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습관으로, 좋은 습관을 내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벤치마킹은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정말로 중요하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해 따라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들의 습관을 연구해서 따라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최고 강사가 되고 싶다면 최고 강사 강의를 들어보자. 강의가 끝난 후 명함을 내밀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강의 소감과 질문을 준비해서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자. 최고 강사가 되고 싶다면 최고 강의를 들어보자. 강의가 끝난 후 명함을 내밀고 24시간 지나기 전에 강의 소감과 질문을 준비해서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보자. 직접 만나는 그에게 걸어온 길을 물어보고 직접 만나서 그 걸어온 길을 만나보고 함께 사진을 찍어 벽에 붙여둔 후 그 사람처럼 최고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그려보자. 그리고 목표에 이를 수 있는 나만의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자. 강의를 들어본 다음에 끝난 후 명함을 내밀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강의 소감 질문을 준비해서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자. 직접 만나서 그에게 걸어온 길을 물어보고 함께 사진을 찍어 벽에 붙여준 후에 그 사람처럼 최고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그려보자. 그리고 목표에 이를 수 있는 나만의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하자. 다음의 로드맵 샘플. 참고해서 나만의 로드맵을 작성해보자. 첫째,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현재의 이곳에서 원하는 그곳에 이르는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자. 둘째, 최종 목표 달성, 연도 및 나이, 데드라인을 기입한다. 셋째,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거슬려 오면서 반드시 거치할 중간 목표들 또는 터닝 포인트와 출발점에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도 및 나이를 기입한다. 다 그린 후 목표 달성 방법과 예상 문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찾아 실천에 옮겨보자. 그리고 내가 목표로 설정한 것을 이미 이룬 사람들을 떠올려 보고 그들에게 메일을 보내 도움을 청하거나 직접 찾아 조언을 구해보자. 로드맵 샘플. 참고해서 나만의 로드맵을 작성해보자. 첫째,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현재 이곳 출발점에서 최종 목표 이런 과정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자. 둘째, 최종 목표 달성을 연도 및 나이, 데드라인을 기입한다. 셋째, 최종 목표로부터 거꾸로 거슬리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중간 목표, 터닝 포인트, 출발점에 현재 하고 있는 일, 연도, 나이를 기입한다. 다 그린 후 목표 달성 방법과 예상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찾아보고 실천에 옮겨보자. 그리고 내가 목표로 설정한 것을 이룬 사람을 떠올려 보고 그들에게 메일을 보내도록 청한다. 직접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보자. 로드맵을 그릴 때 너무 완벽하게 그리고 진땀 빼지 않기 바란다. 그러면 그리고 싶은 생각이 달아나 버릴 수도 있다. 목적의식을 갖고 살기 위해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로드맵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또 그릴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대의 꿈은 무엇이고 꿈을 이룬 그대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꿈을 현실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는 무엇이고 대비책은 무엇인가? 이룬 그대의 모습을 어떤 것인가? 꿈을 현실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겪게 될 문제와 그 대비책. 그리고 싶은 생각이 달아올 수 있다. 로드맵 반드시 나의 꿈은 무엇이고 꿈을 이룬 로드맵 샘플 15년 후 회사를 설립할 목표로 캐리어 로드맵 재무설계사 설립 CEO 취임 국제공인재무사 설계 자격 취득 및 NDRT 저서 출판 전문가로 인정받기 증권분석사 취득 자격 보험회사로 전직 현재 30세 은행 대리 증권회사로 전직 3.2kg 저서 출판 전문가로 인정해서 성공. 로드맵 그리기. 로드맵 구성요소 현재 상태 1.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나이 연도 목표 지점 경력상의 최종 목표와 나이 연도 달성 경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져야 할 단계 징검다리 목표와 나이 연도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를 찾아 그 꿈을 이룬 모습을 스톱 이루고 스톱 팅큐앤 액션. 자, 이루고 싶은 꿈 한 가지를 찾아 그 꿈을 이룬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상상해보자. 꿈을 이룰 수 있는 대략적인 도로 로드맵을 상상하면서 목표 달성 경로를 적어보자. 액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보자. 본모어. 하나 더.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 불과하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저명한 사상가 윌리엄 블레이크를 찾아 물었다. 위대한 사상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블레이크가 대답했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마치 보물이라도 얻은 듯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움직이지도 않고 천정을 바라보면서 생각만 했다. 한 달
뒤 그 부인이 울상을 지으며 블레이크를 찾아왔다. 제 남편이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온 뒤부터 식사도 거르고 온종일 침대에 누워서 오로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 남편을 좀 말려주세요. 블레이크가 그 집을 방문해보니 부인을 맞추는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천정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블레이크를 보고 가까스로 일어나 말했다. 선생님, 그동안 저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을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가 되려면 얼마나 더 생각을 해야 하나요? 그러자 블레이크는 이렇게 물었다. 매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군요. 대체 무슨 생각을 그리 했습니까? 남자는 머리에 더 이상 담아둘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블레이크는 이렇게 충고했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아직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젠 바꿔. 나는 존재한다. 고로 행동한다로. 나는 고로 존재한다. 고로 행동한다. 고로 행동한다. 한다로 바꿔라. 행동하지 않는 생각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제가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젠 바꿔. 뭘로? 나는 존재한다. 고로 행동한다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라. 답이 절로 나타난다. 어떤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그 해답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첫 번째 남편은 날마다 손찌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말았지요. 두 번째 남편은 때리지는 않았지만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결혼생활은 늘 힘들었고 제가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와도 헤어졌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은 배우처럼 잘생겼지만 낭비벽이 심해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 벌어 모은 돈을 모두 훔쳐 달아나 버렸죠. 세상에 믿을 놈은 아무도 없네요. 남자들 모두 똑같은 건가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40대 여성.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제가 깜빡 잊었군요. 행동하지 않는 이거를 제가 깜빡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많이 생각하라. 사상가 이름. 그는 마치 많이 생각하십시오. 매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군요. 고로 행동한다로 바꾸라.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그 해답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고 인생을 낭비하지만 내게 상담을 청해왔던 앞사리와 여성은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모두 남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욕하고 언명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그녀가 술을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가 만난 세 남자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비교적 잘생긴 편이었고 그녀와 마찬가지로 술을 무척 좋아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남자들이 아니라 그녀에게 있었다. 외모만 번지르하고 실속 없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그녀의 남자 선택 기준과 고통을 겪고도 비슷한 남자들을 다시 만나 그녀의 행동 패턴 문제였다. 그녀 스스로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바꾸지 않는다면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변화를 시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정말 문제인 것은 문제 자체보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 비만, 신용불량, 반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조차 자기의 문제를 몰라. 고통을 겪고도 비슷한 남자들을 다시 만나는 그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어요. 반복되는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스스로 근본적인 제대로 하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 제대로 하는 것.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문제 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반복이 문제에 벗어나는 모든 상황조차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비난할 대상을 밖에서 찾아낸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기가 늦다 며칠 동안 짜증내는 아내를 보면서 문제가 늦은 시간이라고 결론을 내린 남편은 다음날부터 집에 일찍 들어왔다. 그런데도 기가가 늦다고 말만 빠졌을 뿐 아내의 태도는 별로 변한 게 없다. 이 경우 남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풀어야 할 문제는 기가 시간이 아니라 애정 표현의 문제, 즉 아내와 함께 있을 때 태도, 시선, 대화, 내용, 일 가능성이 더 많다. 왜 맨날 늦냐고 잔소리할 때조차 본질적인 문제는 기가 시간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대부분 관계의 문제는 함께 있는 시간의 양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크게 좌우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도 아닌 것을 해결하느라 쓸데없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하게 된다. 죽으라고 고생하는 때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틀림없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건 순전히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만 하면 답은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기가 시간이 늦는 것이 애정표현의 문제, 즉 아내 함께 있을 때 태도 가능성이 있다. 왜 맨날 늦냐는 잔소리를 할 때조차 본질적인 문제는 기가 시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관계 문제다. 시간의 양보다 관계의 질에 더 크게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일에 성과가 없다면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게 틀림없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닿는 그건 순전히 문제를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
문제를 파악하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은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왼다리 가려운데 오른다리 긁지 말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해 죽으라고 애를 쓰면서도 별 소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속담에 헛다리 긁는다는 말이 있다. 가려운 다리는 놔두고 엉뚱한 다리를 긁는다는 뜻으로 핵심 파악을 못하고 엉뚱한 일에 힘을 쏟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때가 있다. 또 많은 일을 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헛다리를 걷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단계가 있다. 첫째, 문제가 있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계이며 핵심 사항이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의 핵심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대부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세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한다.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면 엉뚱한 문제를 푸느라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한다. 정확하게 못하면 엉뚱한 데다가 시간을 푸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는데 속이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때가 있다. 많은 일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헛다리를 걷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첫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 사항.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해결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도. 알코올 중독자의 핵심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부부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는 관계에서 발생하는데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고 애를 쓰면서 별 소득이 없는 살아가고 있다. 헛다리를 긁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성공하는 정확히 알기에 충분히 시간을 갖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해결하고 진땀을 뺀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컨대 어떻게 매장을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을까로 바꾸는 것이다. 무엇을 말할까? 라는 점 대신 무엇이 상대를 움직일까? 어떤 행인이 개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 개는 사람을 무나요? 그럼 대답했다. 아니요. 행인이 손을 뻗어 개를 쓰다듬으려 하자 개가 그 손을 물어버렸다. 화가 난 행인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요. 그래 대답했다. 이 개는 제 개가 아닌데요. 로버트 마이저. 어른백분 실전 가치 투자 중에서 당신 개는 무나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요. 행인이 쓰다듬으려 하자 개가 그 손을 물어버렸다. 화가 난 행인이 옆에 있던 사람에게 당신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요. 자, 어떤 행인이 개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 개는 사람을 무나요? 아니요. 행인이 손에 뻗쳐 개를 쓰다듬으려 하자 개가 그 손을 물어버렸다. 화가 난 행인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요?
그러자 대답했다. 이게는 제게가 아닌데요. 자, 셋째. 다양한 해결책을 모셔보고 그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 실행에 옮긴다.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해서 실행에 옮긴다. 언니가 내 자동차 엔진에서 소음이 들려 정비소에 간 적이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것저것 뜯어내고 부품을 교체했다. 그러나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제야 좀 더 나이 많은 정비사가 나타났다. 그는 시동을 걸고 한동안 엔진룸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사 하나를 풀더니 한쪽으로 밀어붙여 한껏 조여주었다. 그러자 소리는 말끔히 사라졌다. 그 노련한 정비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과 경비가 가장 적게 되는 해결 방법을 찾아냈다.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 지금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그건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 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일에 성과가 없다면 엉뚱한 문제를 푸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련한 정비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간과 정비가 가장 적게 드는 비용을 했다.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기울였다. 나사 하나를 불더니 한쪽에 밀어붙여 힘껏 조여줬다. 그러자 소리는 말끔히 사라졌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단계 IDEAL IDEAL 먼저 I 문제인식.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와는 달리 나를 피하는 것 같다.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D. 문제의 정의.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 한 뒤에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 훈계를 너무 많이 하는 내 태도가 문제이다. 2. 해결책 탐색. 가능한 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그런 다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선택한다. 예를 들어서 훈계 없는 5분 대화, 목욕탕 함께 가기, 아이 말을 경청하고 맞장구 치기. A. 액션, 계획과 실천, 데드라인 포함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에 옮긴다. 예를 들어서 저녁을 먹으면서 훈계 없는 대화를 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와 가수에 대해 묻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L. 결과 검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가 없으면 즉시 문제를 재정의하고 해결책을 수정, 보완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고 신나서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대해 좀 더 알아두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 이제 그만 결심하고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도 성과가 오르지 않는 일 한 가지를 찾아보자. 하나 더. 아이디얼 단계로 그 일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보자. 액션, 행동,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과 관련된 작은 일 하나를 찾아내서 당장 실천하자.
하나르 온모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는 거다. 어느 날 밤 물리 나스루딘 행복한 바보 상자로 불리며 이슬람 숲이 우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인공이 가로등 아래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걸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스루딘이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친절하게도 그 행인은 허리를 숙이고 열쇠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1시간이 넘게 찾아왔지만 열쇠를 찾을 수 없자 마침내 행인에게 물었다. 정말 여기서 잃어버린 거 맞소? 나스루딘이 어두운 골목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아니요, 저기 컴컴한 데서 잃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행인이 어이가 없다는 듯 다시 말했다. 그런데 왜 이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까? 나스루딘이 대답했다. 여기가 화나니까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이다. 하지만 웃지 못할 현실은 우리 모두 나스루딘처럼 가끔은 문제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 하나만 정작 그렇게 못하는 현실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는 거다. 화가 난 행인이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이 가로등 밑에서 열쇠를 찾고 있습니까? 여기가 화나니까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실소를 금치 못할 하지만 웃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모두 나스루딘처럼 가끔 문제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나의 문제는 무엇이고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40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